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에, 아,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이제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T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은 여전히 동일하게, 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 모집단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할 모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이제 추론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언제 우리가 궁금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의 경우에 이제 타자의 경우 타율을 생각을 하면 타율이 뭐 3할 때다, 3할 오픈이다 뭐 하는 그러한 성적을 가진 타자들은 이제 뭐 훌륭한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타율을 이제 주로 그때 얘기를 할 텐데, 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타자의 그 성적이 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좋은 운동선수, 좋은 타자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야구 선수의 그 타율이, 평균 타율이 얼마냐, 모평균이죠. 그것만을 이제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타자의 타율이 변동이 심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즉, 어떤 그 선수의 타율이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 타율이 그 중심을 근처로 해서 중심이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심하게 흩어져 있느냐, 아니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은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즉, 타율의 표준 편차가 작은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비슷한 상황을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제품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의 그 목표하는 이제 크기라던가 무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무게를 뭐 100g으로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하기를 바라는데, 물론 이제 뭐 열심히 그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모든 제품이 정확하게 100g이 되도록 하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그러한 제품의 평균 크기, 평균 무게를 이제 100g 정도가 되도록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제 평균만 생각을 하게 되면, 평균은 100을 맞췄지만, 100g을 맞췄지만, 뭐 어떤 거는 150g, 어떤 거는 뭐 30g, 이렇게 좀 차이가 크게 난다면, 여러 가지 또 그 고객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레임이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무게를 어느 정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무게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지, 즉, 무게 혹은 크기의 표준 편차가 작은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 혹은 표준 편차에 대한 가설 검정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모집단 표준 편차를 어떻게 추론을 할까를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모집단의 평균의 추론 방법과 비슷하게 첫 번째는 점 추정량을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 추정량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분포를 활용해서 구간 추정, 그리고 검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 혹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제 점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자면, 어떻게 추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직관적으로 이제 간단할까?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는 통계량이 필요한데,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해서 값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비슷할 거다라고 추정하는 값. 뭐가 있었나요? 네. 표본의 표준 편차 S가 있었죠. 즉, 네. 그 시그마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알고 싶다면 시그마 제곱은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분산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이 얼마 거다라고 점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그마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S 제곱을 이제 제곱근을 택해서 S 표본의 표준 편차로 시그마를 추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직관적으로는 이제 뭐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뭔가 좀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의 평균을 제시를 하면서 일종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x바라고 하는 것은 표본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하는 확률 변수 통계량이라서 그 값은 왔다 갔다 바뀔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해진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x바의 평균 값이 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뭐 다른 형태의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가 적절하다면 물론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근거로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근거를 생각해 보면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S 제곱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S 제곱도 표본에 따라서 바뀌는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표본을 조사할 때마다 값이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정해진 값에 대한 근사값, 추정값으로 우리가 제시를 한다고 하면 비슷한 형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면 우리가 적절한 이제 근거로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비슷하게 그 S를 가지고 시그마에 대한 추정값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일까? 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S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 되지만 루트를 택해서 평균을 생각하면 시그마랑 달라집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하나가 성립하면 하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제곱의 평균은 자, 왜 시그마 제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텐데,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그 S제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S제곱은 네, 잘 됐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S제곱의 평균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이쪽을 n-로 나눈 것이 S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눗셈을 조금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S제곱의 평균 대신에 n-1 곱하기 S제곱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곱의 합을 생각해서 그것에 이제 그 평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평균을 지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일단 시그마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이 합인데요. 자, 이 녀석을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xi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게 x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1학기에 계산했던 s 더블 x라고 하는 거, 즉 자료가 x1부터 xn이 있을 때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지금과 비슷하게 표본의 평균하고의 차이인 편차 제곱 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 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이 이 녀석이라는 성질이 여기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전체는 이렇게 지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때 x1부터 xn, x바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의 그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집단의 이제 그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그 랜덤 샘플, 즉 임의 표본을 추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x1, x2, xn의 분포들은 모두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뮤라고 하고 모집단에서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지금 두고서는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이 녀석의 평균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xi들의 제곱의 평균이 필요한데요. 자, 어떤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분산 xi들의 분산에다가 xi의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것이 제곱 평균과 동일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분산은 제곱 평균에서 얘를 넘겨서 얘를 이항을 해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분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이제 약간 변형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xi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동일할 테니까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i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데 모집단의 평균은 u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u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여기에 있는 x바의 제곱의 평균도 우리가 궁금한데요. n까지 같이 넣죠. 자, 이 녀석 어떻게 될까요? 자, n이 앞으로 나오고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x바에 적용을 하면 그 x바 제곱의 평균은 n은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건 별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x바 제곱의 평균은 x바의 분산의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게 되는데, 자, x바의 분산은 얼마죠? 네, 이것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여기는 x바의 평균은 얼마였나요? 네,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했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여기까지 n까지 해서 차이를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expectation n-1의
S제곱의 평균은 앞에 평균에서 뒤에 있는 변수의 평균을 빼면 됩니다. 앞에 있는 평균은 얼마일까요? 각각의 평균이 x1제곱, x2제곱 각각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 더하기 u 제곱인데 그러한 것이 n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뒤에 거 마이너스 네모친 부분의 평균이 이것인데요. n을 이제 괄호 안으로 넣으면 시그마 제곱 더하기 n 뮤 제곱이 돼서 앞하고 뒤를 이제 빼보면 남는 게 뮤의 제곱은 사라지고요. 시그마 제곱이 n-1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n-1을 양쪽에서 상수니까 캔슬을 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 추정량으로 S제곱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지우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시그마 제곱의 점 추정량을 S제곱으로 우리가 보통 택합니다. 이 값이 표본 분산이고요. 이 S제곱의 루트를 택한 S가 그 표본 표준 편차인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으로 S제곱을 제시한다면 루트를 택한 시그마의 점 추정량으로는 S를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S의 평균은 시그마와 다르긴 합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그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 추정량으로 S제곱을 제시하고, 그래서 양쪽을 루트를 택해서 시그마의 점 추정량으로는 S를 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점 추정량은 이제 S제곱으로 우리가 정했는데요. 그냥 점 추정하는 것만 고민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구간 추정을 한다거나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S제곱이라는 확률 변수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 하는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증명하기는 좀 힘들어서 지금 당장은 그 결과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할 텐데요.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는 이제 분포하고 S제곱이 이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는 카이 스퀘어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카이 제곱 분포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1, G2, R이라고 하죠. R개의 확률 변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R개 확률 변수는 IID라고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하고 분포가 동일한데, 그 분포가 동일한 분포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서로 독립인 R개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보통 G라고 표시하니까, 여기서도 G라고 쓴 거죠. 이러한 분포가 변수들이 있을 때, 이러한 변수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분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R개의 확률 변수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독립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더한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딱 유일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곱해서 더해진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분포를 우리가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카이 제곱 분포를 만나면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분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즉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 독립 확률 변수들의 제곱해서 더해서 만들어진 확률 변수의 분포를 자유도가 R인, 여기서도 R을 우리가 자유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R에 따라서, 즉 제곱하는 확률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테니까 이 R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도 T 분포와 마찬가지로 딱 하나의 분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형태의 분포 패밀리가 있는 거죠. 분포 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카이 제곱 분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포에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S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S, 혹은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고자 하는 S제곱을 생각을 했더니 다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n-1의 S제곱을 모집단의 분산을 나눈 셈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물론 이 값은 S제곱에 n-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xi에서 뮤를 빼고 또 x바에서 뮤를 뺀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뺀 거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도 동일한 식이 될 텐데요. 자, 여기서도 이 녀석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분자의 제곱의 합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x가 마이너스 뮤에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 식에다가 오른쪽에 지금 있는 부분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 보면 n을 갖다가 분모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뒷부분, 분모 시그마 제곱까지 포함해서 분자의 뒷부분을 더하겠습니다. 더하는데 변형을 해서 이와 같이 쓰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결과가 분자의 앞쪽 부분이 나오겠죠? 분자의 앞쪽 부분도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S제곱의 이제 분포를 우리가 얘기를 쓸 때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S제곱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특별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었는데요. S제곱에 대한 분포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분포 가정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정규 모집단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모집단 가정을 했기 때문에 xi라고 하는 녀석들은 모집단에서 선택한 랜덤 샘플 임의 표본이기 때문에 분포는
이 모집 단위 분포인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물론 평균을 μ,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우리가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그 변수들은 xi들을 표준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변수들은 각각이 gi라고 쓸 수 있습니다. gi들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곱으로 해서 다 더한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지금 x1부터 xn들은 표본이기 때문에 또한 독립이죠. 따라서 g1부터 gn들은 서로 독립이면서 각각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제곱을 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위제곱 분포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확률 변수 분포가 자유도가 n인 하위제곱 분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것의 분포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바의 분포가 어떻죠? x바의 분포도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x바도 정규 분포입니다. 하지만 평균과 분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은 동일하지만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했더니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도 x바를 표준화한 확률 변수가 되고 따라서 밑줄 친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곱을 했으니까 이 녀석의 분포는 오른쪽 거 하나만 생각하면 지금 r개를 더할 때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만 생각하면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더했던 그 결과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이제곱 분포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자, 다음 사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즉, 카이제곱 지금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x가 자유도가 R1 카이제곱 분포고요. y가 자유도가 R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xy가 독립이면 x하고 y를 더한 것도 카이제곱 분포인데 자유도가 더한 만큼 됩니다. 이게 왜 자연스럽냐면 카이제곱 분포가 R1이라는 얘기는 x가 사실은 G1부터 Gr의 제곱으로 쓰여졌을 거라는 거죠. 즉 독립인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R의 제곱으로 쓰여졌을 거다. Y도 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제 Y하고 G1, Y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G1부터 Gr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W1부터 WR2라고 쓰죠. 여기 R1이네요. 자, 물론 W1부터 WR2는 각각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그러한 것들 제곱의 합으로 아마 Y가 표현됐을 건데, 자, 그런 것들을 두 개 더하면,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제곱을 한 것이 몇 개가 더해진 거로 또 생각할 수가 있나요? R1 더하기 R2개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한 거의 분포가 자유도가 R1 플러스 R2인 카이제곱 분포가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로 증명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카이제곱 분포인데 자유도가 1인데요. 두 개를 더했더니 카이제곱 분포고 자유도가 n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얻어낼 수는 없지만 자, 이 식을 생각하면 이 녀석의 분포가 어떤 분포가 될지 우리가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스가 자연스러운 게스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분포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자유도가 R1, R2인 카이저 분포의 합은 자유도가 R1 플러스 R2인 카이저 분포가 되는데, 두 개를 더했더니 N인 카이저 분포가 되는데, 자유도가 이쪽은 자유도가 1인 카이저 분포니까 얘가 더해서 N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개수일 텐데, 그 개수가 올바른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분포의 이쪽 확률 변수 분포가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여러분들 알면 여기 오래 갈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물론 이게 증명은 아니죠. 증명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왜 이게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지, 왜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엄밀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S제곱의 분포는 결과적으로 이제 카이제곱 분포는 아니고, S제곱 자체는 카이제곱 분포는 아니고요. S제곱을 약간 변형을 한 것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일단은 모집단 정규 분포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앞에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집단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정규 모집단에서 랜덤 샘플을 추출을 했을 때, 자, 여기 S제곱에다가 n-를 곱하고 모집단의 분산이 여기 있죠? 시그마 제곱을 나눈 이 확률 변수를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x1부터 xn인 샘플, 표본을 통해서 표시하자면 분자가 xi들의 편차 제곱합이 됩니다. 그것을 분모,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는 것, 전체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면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파이제곱 분포가 된다. 자유도가 n-1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확률 변수를 그냥 파이제곱이라고 이제 표기한 겁니다.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니까 이렇게 쓰면은 분포가 자연스럽게 이제 쉽게 떠오를 것 같아서,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자, 물론 이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앞에서는 썼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 변수, 이 확률 변수 전체를 나타내는 변수 이름이고요. 자, 이 녀석이 오른쪽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결로 나타납니다. 오른쪽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자,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T분포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T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좀 모양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카이제곱 분포도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면 되는데, 자, 앞에서 카이제곱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으냐면, G1부터 Gr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면서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일 때, 그런 확률 변수의 제곱의 합을 더한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왼쪽 이 확률 변수의 분포에다가
카이제곱 분포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하면 이런 형태의 변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변수는 제곱을 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그 값이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0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0이 까지 포함을 하면 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카이제곱 분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규 분포나 t 분포와는 달리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0 이상의 값만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에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값이 그냥 0인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는데, 그 형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림 약간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수값만 가지는 확률 변수의 분포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약간 좀 대칭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카이저 분포는 비대칭적인 분포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하면 좀 두꺼운 형태, 두꺼운 형태라기보다 아무튼 비대칭이어서 꼬리가 오른쪽으로 좀 끝까지 길게 뻗어 나가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몇 가지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유도가 2, 10, 17인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지금 이쪽 0보다 큰 쪽에서만 나타납니다. 즉,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은 양수값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끊어지지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그런 형태고, 물론 이제 자유도 17보다는, 그러니까 자유도 10인 경우보다는 자유도 17이 조금 더 대칭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도 2도 봐도 그렇고요. 비대칭형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보면 이 피크에 해당하는 위치가 점차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0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0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의 분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도가 커지면 대칭성이 약간은 더 좋아져 보이기도 합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구간 추정, 그 다음에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T 분포에서 마찬가지로 T 알파 혹은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찬가지로 G 알파라고 하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겠습니다. 즉, 파이제곱 분포에서 사위 확률이 알파인 그런 값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순례 구간이라던가 검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그러한 기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알파 r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쓰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카이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 뭐 그림 하나 있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하죠. 자, 여기 있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알파가 붙어 있으면 상위 확률이 알파인 기준값이죠. 즉, 빗금친 부분의 넓이 확률이 알파가 돼야 하는 기준값. 네. 우리가 카이 제곱 알파, 그리고 이제 자유도가 R인 경우니까 R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G알파나 P알파와 동일한 형태의 기호고 의미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분포가 다르긴 하지만. 자, 이 카이저 분포는 이제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나 T 분포하고의 한 가지 차이는, 상위 확률이 알파인 값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녀석을 대칭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마이너스 T 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이 마찬가지로 알파입니다. 하지만 지금 카이저 분포는 양의 값만 갖는 변수의 분포이므로 파이제곱 알파 값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의미 없는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위 확률이, 즉 아래쪽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하는 기준값은 마이너스 T알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은 파이제곱 알파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이제 표시하는 기호가 필요한데요. 자, 이 값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조금 전에 상위 확률이 얼마인 기준값은 나타내는 기호를 도입을 했으니까 이 기호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여기 기준값의 특징은 상위 확률을 보면 얼마죠? 하위가 알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위 확률이 1-알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 값은 관점을 바꾸면 상위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예전에 그 T분포나 표준정규분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한 가지 또 방법은 T 1-알파 R인 거죠. 그런데 T분포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라서 이 값이나 마이너스 T알파나 같은 건데요. 지금 카이제곱 분포의 경우는 양수값만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대칭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예전에 이런 형태로만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됐죠? 자, 지금 카이제곱 알파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기준값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이 기준값보다 커지게 되는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기준값을 우리가 카이제곱 알파 R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을 몇 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카이제곱 분포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자유도가 17인 카이제곱 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값, 하위 확률이 5%가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표를 보면은 나와 있을 텐데요. 표를 보고 찾으면 여기가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값이죠. 27.59가 되고요. 하위 확률이 5%가 되는 값을 카이제곱 알파라는 기호를 쓰면 여기가 0.95가 돼야 되겠는데 이 값을 찾아보면 8.67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를 이용해서 찾을 건 아니고 R을 이용해서 찾을 건데요. 자,
R을 이제 이용해서 카이제곱 분포와 관련된 이러한 값들을 계산할 때는 앞에가 D, P, Q, R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서 얘가 chi² 끝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이제곱을 영어로 chi²라고 부를 테니까. 그래서 R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4개의 함수 중에서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네, 얘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카이 제곱 0.05의 일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q 카이 에다가 또 뭘 넣어야 되죠? 네, 하위 확률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1 빼기 0.05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 그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위 확률이 5%인 즉 알파가 0.95인 이 값을 계산할 때는 chi²라고 하는 chi²라는 함수 자체가 하위 확률을 넣는 거니까 하위 5%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혹은 0.95로 바꿨다면 1 빼기 0.95가 5% 되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pchi²는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pchi²는 카이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아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A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을 알고 싶은 경우에 P chi² A, R을 대입하면 되고요. 카이제곱 알파의 R을 알고 싶을 때는 Q chi²라는 함수에다가 1 알파의 R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클래 구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값을 한번 R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네. 예제가 6번이었나요? 6번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자유도를 R에다 집어넣겠습니다. R이 7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위 확률이 5%, 하위 확률이 5%인데 이제 알파를 그래서 0.05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먼저 구하고 싶은 거는 Q chi² 1 알파 자유도 R이었습니다. 이 값이 상위 확률이 5%인 기준값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Q chi² 네, 그 하위 확률이 이제 5%인 거니까 알파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27.58, 8.67. 이 값이 27.59 하고 일치하는 것 같고요. 8.67. 네, 이것도 일치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표준 편차를 이제 추론하기 위한 점추정량과 그 점추정량인 S제곱과 관련 있는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구간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